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3년 새 가격이 약 7배나 뛰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리튬 광물 그리고 리튬 가공 공정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협상력을 갖고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수입액은 크게 늘고 수출 물량은 줄어 올해 2월까지 대중국 무역 수지는 50억 7,400만 달러, 6조 5천억 원 적자로 교역국 중 최대 적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와 최대 원유 수입국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적자 폭이 더 큰 겁니다. 92년 한중 수교 후 계속 흑자였던 중국과의 교역은 이대로라면 올해 31년 만에 적자가 예상됩니다. 과거 중간재 수입에 의존했던 중국의 배터리와 석유화학 등은 이제 오히려 수출 비중이 더 커졌고 자동차는 지난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우리와 수출 구조가 점차 유사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수요 자체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대중무역은 우리 흑자가 조금씩 축소가 될 것으로. 중국 정부의 내수 강화 정책과 제품 경쟁력 상승도 한 원인입니다. 일례로 국내 대형 화장품 업체 3사는 한때 중국 내수 시장을 휩쓸었지만 지금은 3사를 다 합쳐도 색조 부문에선 한 중국 화장품 브랜드보다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5년 전 27%였던 한국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교역 규모가 줄어 적자도 고착화하는 양상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기아가 올해 출시한 신형 전기차 니로 EV입니다. 현대차그룹 최초로 중국 업체인 CATL에 배터리를 달았습니다. 쌍용차도 내년에 나올 토레스 기반의 전기차에 중국 BYD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한 수 아래로 봤던 중국산 배터리의 약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막대한 흑자를 안겨왔던 석유화학 품목도 주춤합니다. 지난달 중국으로 수출된 석유화학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7.2% 줄어든 반면 수입은 24%나 늘었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는 아직까진 코로나 이후 중국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부 요인 영향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수입수요가 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공급이 조금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대중무역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달로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은 줄고 완제품 수입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중국이 수입한 제품 중에 한국 점유율은 8%로 5년 전과 비교하면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10대 수입국 중 가장 큰 하락폭으로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보다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품목을 보면 소비자 품목은 많이 없어요. 고급 소비자 품목에 대한 비중을 늘려간다든지. 대중국 수출이 10% 줄어들면 우리 GDP가 0.56%포인트 떨어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우리 제품의 중국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남아 같은 대체 시장 개발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7년 연속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다가 2020년부터 타이완에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10대 수입국 중 한국의 점유율이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무역 분쟁 중인 미국보다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중 무역 수지는 지난달 5억 7천만 달러 적자로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코로나에 따른 지역 봉쇄 등의 영향과 중국 정부의 지원에 따른 중국 산업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전체 무역 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역대 7월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이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면서 무역 적자를 주도했습니다. 수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로 떨어져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 환경 등 반도체 이외의 첨단 산업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 제품군들은 중국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선진 시장까지 시장을 다변화해서 우리의 수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는 이달 중 규제 개선과 업종별 특화 지원 등을 담은 종합 수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지난해 10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류 박람회입니다. 우리 기업 136곳이 참여했는데 이틀 만에 22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Đến đây là để tìm kiếm đối tác để cùng phát triển và phân phối các cái sản phẩm phù hợp với cả công ty tại Việt Nam, hợp với lĩnh vực công ty của tôi tại Việt Nam. 지난해 처음 베트남에 진출한 한 화장품 업체는 단번에 우리 돈 19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품질은 유럽산 못지않은데 가격은 접근이 가능한 베트남 사람들의 그 니즈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첨단 산업 분야 교역도 늘면서 베트남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됐습니다. 흑자 규모는 342억 달러, 우리 돈 약 43조 원으로 2위 미국, 3위 홍콩을 뛰어넘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수는 5,500여 개.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재료인 반도체와 센서 등을 한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다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 선점을 했던 거예요. 제조업 생태계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걸로 생각됩니다. 젊은 소비 인구가 많은 역동성, 높은 경제 성장률 등 향후 투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8년 흑자 1위였던 중국은 22위로 추락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된 데다 수입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